입주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발전지원금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전지원금이란 입주하는 아파트에 주관사들이 우리가 행사를 할 권리를 위해서 아파트에 발전지원금을 내는 것을 바로 발전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입주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발전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발전지원금이 어느 정도 많아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많은 곳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발전지원금의 높은 곳을 뽑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혜택, 옵션이 아니라 현금으로 우리 아파트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본다면 전부 다 X라 하겠죠. 왜냐? 발전지원금은 말 그대로 업체의 행사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업체의 행사비란 우리가 입주 박람회를 열 때 부수당 얼마의 금액을 측정해서 오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발전지원금을 내게 된다면 업체의 행사비를 많이 받는 주관사가 많아요. 그러면 업체분들의 발전지원금이 높아지고 업체분들의 행사비가 높아졌을 때 그럼 업체분들은 입주민들에게 저렴한 단가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업체들의 발전지원금을 많이 바르고 업체 수를 많이 넣는 업체 주관사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선은 카페만 있으면 모든 곳에 쪽지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지원금을 15만원 주겠다, 18만원 주겠다고 먼저 현장을 잡은 다음에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무는 주관사들이 없어요. 각 지역에 드문드문 한 군데씩 걸렸을 때 막상 이제 발전지원금을 많이 냈고 우리가 현장을 잡았다. 근데 업체 모집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업체를 모아달라고 지역 주관사냐 아니면은 지역 업체분들 중에 이렇게 발이 넓은 업체분들에게 업체를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너는 공짜로 넣어줄게. 아니면 너는 할인해 줄 테니까 좀 모아줘. 그분들은 주관사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장을 잡기 위해서 미리 발전지원금이라는 미끼를 던진 곳이에요. 그곳은 그냥 입주 박람회는 열 수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혜택을 우리가 똑바로 받기 위해서는 절대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입주 주관사라는 곳은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보다 좀 굉장한 회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입주주관사는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일 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업체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입주자 협의회 그리고 입주자분들이 모여 있는 중간 단계에서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하는 곳이지 전혀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주자 협의회 분들이나 입주민 분들께서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꼭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사무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본을 떼보시고 유령 사무실이 아닌지도 꼭 가보셔야 되고요. 이게 주관사가 예전에는 낭만 있는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편법을 쓰는 주관사가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한 주관사는 부산에 임대 사무실도 아닌 남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책상 하나 놔둬놓고 자기들이 부산에 사무실이 있다고 영업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업체 모집은 안 되니까 지역 업체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업체를 모아달라고 하고 있고요. 발전지원금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높아야 되며 그리고 업체와 입주민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 바로 주관사입니다. 무조건 발전지원금을 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발전지원금의 합리적인 금액 그렇게 되어야 입주자 협의회 분들도 업체 선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주관사에 어필을 할 수 있고 발전지원금이 합리적이어야지 여러분들도 업체분들에게 저렴한 공동구매 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지원금이라고 하면 그러면 주관사의 수익을 발전지원금을 내는 건데 업체들에게 모든 부담을 주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 들어오고 싶으면 현관 바닥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요구를 하는 주관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모두 입주민 여러분들 단가표에 다 합산이 된다는 것을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주관사 사무실을 꼭 방문하셔서 실사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 분들과 그리고 입주민 분이 꼭 같이 동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입주관사들 사이에서도 카페를 만들어서 꼭 입주자 협의회를 흉내내는 곳들도 많고요. 관심 있는 입주민 분들이라면 내 아파트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이 얘기는 소수의 아파트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보통 입주자 협의회 분들은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부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 다수의 주관사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주관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입주박람회 주관사라는 곳을 한 아파트에서 입찰 공고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선의 경쟁을 엄청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3년 사이에 뭐 카페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카페,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모델하우스 앞에서 입주민이 척 앉아가지고 입주민을 모으고 있어요. 초반에 톡방이나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주관사들이 지금 많이 생겼고, 상호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주관사가 많아요. 다른 회사들보다 스펙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발전지원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가간 다음에 그게 안 지켜지는 주관사, 뭐 엄청 수많은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박람회 시장이 조금 더 클린해지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입주박람회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제가 봤을 땐 입주박람회의 메리트는 무조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박람회를 참여하지 않는 지역업체 분들에게도 박람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발전지원금을 너무 믿지 말고, 두 번째, 스펙에 고정되어 있는 주관사를 선정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모든 주관사들이 자본금 2억에 신용등급 얼마에 그걸 다 맞춰놓고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통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짜고 치는 입찰 제안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스펙에 맞게끔 입찰이 된다면 꼭 한번 실사를 가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실사가 안 맞을 경우에는 그 주관사를 교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사의 목적은 업체와 입주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손해배상 및 모든 관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주관사여야 되지, 무늬만 주관사인 곳은 선정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주관사가 없어지거나 했을 때는 입주민분들과 입의업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